1억 2,700이었습니다. 회원님은 8,4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안에 3,3엠투를 돌렸습니다. 원래는 75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3,3엠투를 돌리게 되면 128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930만원이 되고요. 월 수익은 100만원이 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 출장 나온 피감기관들 대상으로 등록해놓게 되면 분명히 풀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3M2부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33M2 어떤 건지 아시나요? 33M2 처음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33M2도 있잖아요. 33M2 같은 경우에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33M2 네이버에 33M2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33M2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33M2에서 뭐 하는 거냐면 아파트 단기 임대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떤 플랫폼으로 쓰이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를 내서 신청을 해야 되지만 33M2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아파트가 임대를 통해서 아니면 재임대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33M2를 운영 가능할 만한데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희 회원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만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임대를 통해서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세가 얼마인지 보시나요? 47만원. 일주일을 빌리는데 47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임대료 4만원에 관리비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을 빌려주는데 47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4주를 만약에 빌려주게 된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184만원, 188만원을 벌 수 있네요. 188만원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조그만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임대를 주게 되면 50만원, 60만원 정도의 월세를 주는 것보다 이렇게 33M2를 돌리게 되면 180만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도 벌 수 있으니까 단기 임대 숙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물을 등록해 놓는다는 게 어때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여기 특별히 뭐 더 넣은 게 있을까요? 없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TV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물건만 넣어도 충분히 33M2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3M2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회원님이 이 비슷한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지금 33M2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거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경매 물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파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생활주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아파트, 생활주택. 그 평수가 건물 면적이 7.68평,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평수로 아파트가 나와 있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게 되면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나, 생긴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 이거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물건 뭐로 보이세요? 오피스텔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쵸? 오피스텔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외관상으로 구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똑같이 생겼죠? 오피스텔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그 뜻은 뭐냐면 임차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월세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임차인들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분짓지 않고 임대를 통해서 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 임차인들은 어떤 임차인들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룸 1.5룸, 크게는 투룸 정도밖에 안 되니까 1인 가구인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안에 1인 가구들이 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임차인들의 입장이고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 볼까요? 임대인이라면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 볼게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차이, 맞습니다. 네, 취득세가 다릅니다. 취득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댓글창에도 남겨드릴 텐데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몇 %일까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그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의 취득세는 몇 %일까요? 아파트니까 1.1%가 됩니다. 맞아요.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아파트냐 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라서 취득세가 1.1%, 4.6%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네,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시는 게 취득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퇴직하시고서 이렇게 조그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시고
이제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분양 가격은 보통 1억 정도예요. 1억에 분양을 받고 월세는 얼마를 받을까요? 많게는 60, 적게는 4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고 나면 진짜 내 노후가 편안해질까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분양 상가를 받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받으시면 불리해요. 나중에 경매로 나오시면 싸게 받으세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받는다는 거는 이미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임차인들도 어느 정도 맞춰져 있을 테니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으시는 게 옳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원님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감정가는 1억 2,700 이거를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8억 3,999만원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66%에 받았어요. 지금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막 30명 40명 모이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 13명이 입찰했고요. 낙찰가율은 어떨까요? 66%. 생각보다 싸게 낙찰 받으셨죠? 싸게도 낙찰 받았고 경쟁이 좀 덜했고. 어때요? 이게 사람들이 좀 아파트에 관심이 많지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낙찰 받아서 어떻게 돈을 벌지 아니면 단타를 할지 월세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거잖아요. 회원님이 이거를 왜 낙찰 받았는지를 지금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에 거래되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여기 세종시거든요. 세종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세종시에서 가장 유명한 거. 세종시에 이게 있다. 세종시에 이게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지금 그래도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게 있나요? 세종시에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고 있겠죠. 정부 청사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정부 청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부 청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 청사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 청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테니까 세종시는 아마 정부 청사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받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부 청사 직원들이 경매 물건까지 도보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쉽게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할 테니까 지금 경매 물건지하고 정부 청사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 경매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니까 정부 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머물기에 상당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수요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정부 청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계속해서 임차 수요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나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거나 아니면 매매하실 때 물론 수요가 어떤 수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까도 싶어요. 물론 여기서 거주하면서 뭐 공무원을 생활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말 부부인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있거나 다른 지역에 집이 있어서 여기에 임차를 평일에는 이쪽에 머물면서 주말엔 집으로 돌아가고 만약 이런 수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도생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도생이 훨씬 깔끔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월세를 밀릴 걱정 하실까요?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내 부동산에 누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냐가 정말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주셨는데 수익형이라서 단타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사신 목적이 뭔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분양받으신 분들이 단타를 하려고 사셨을까요? 이 도생을? 아니죠. 사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 도생을 사셨으니까 매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만약에 수익률이 진짜 좋잖아요. 그러면 팔까요? 안 팔죠. 이 도생을 계속 꾸준히 갖고 있으면서 내 노후를 책임지려고 산 거니까 매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월세의 목적이 클 테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 아마도 단타보다는 월세의 목적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기를 원하는 다른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팔리겠다는 뜻이겠죠. 경매로 싸게 낙찰 받으면 더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럼 저희 회원님이 이걸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때요? 1억 2,700짜리 물건을 8,400만원 정도에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1억 2천에 분양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누군가는 경매로 8,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을 테고요. 이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맞죠? 그죠? 분양받으면 수익률이 낙찰을 받은 부분보다 낮게 될 테니까 경매로 낙찰 받으시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높겠죠? 그쵸? 이 물건의 이제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13명, 그것도 66%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 설정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경쟁도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낙찰가율도 66%로 상당히 낮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시세가 진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세를 확인하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보가 불투명하면 불투명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개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타입이 어딘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타입이 되게 다양해서 내 타입이 얼마며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했던 물건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5층 512호 확인해 볼까요? 5층 512호 옆으로 가보시면 512호 여기였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게 512호. 어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색깔을 꼭 보라고 하셨죠? 색깔. 이렇게 옅은 하늘색이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최저, 그 다음에 빨간 핑크색일수록 공시지가가 최고.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단지에 섞여 있다 하더라도 핑크색이라고 하면 가장 비싸다는 뜻이겠죠. 심지어는 로얄동 로얄층이라는 표현이 될 테니까 이 물건 로얄동 로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싸게 거래됐고요.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세를 한번 볼까요? 시세. 물론 이 중에 매매가 자주 안 되니까요. 매매를 본다기보다는 아마도 월세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한번 볼까요? 얼마의 월세가 나가나요? 월세는 500에 75, 그 다음에 300에 60, 500에 75 이 정도로 이제 월세가 나가고 있거든요. 낙찰 받으면 500에 75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도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에 낙찰 받았을까요? 8,400에 낙찰 받았으면 어때요? 8,400에 낙찰 받고 보증금 500에 75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 같지 않으세요? 그쵸? 얼마의 수익률이 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감정가가 얼마였죠? 감정가가 1억 2,700만원. 그쵸? 그 다음에 낙찰가는 얼마였을까요? 낙찰 가격은 8,399만 9천원. 이거 대출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희 회원님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주택 추가되지요? 네, 맞습니다.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계속해서 1.1%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서울에 있는 2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에는 2억, 공시지가 2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개를 산다 하더라도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20억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페널티가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2억 아파트를 여러 개를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득세가 계속해서 1.1%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시는 거고, 양도세는 내셔야 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사신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내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으셨는데 대출을 몇 퍼센트 받으셨을까요? 이 회원님이 되게 공격적인 회원입니다. 이거 신탁대출 받으셨습니다. 신탁대출로 90% 대출 받으셨습니다. 어때요? 공격적인 대출 대출이자는 신탁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가 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되게 잘 받으셨죠? 그럼 대출은 얼마 받았을까요? 대출은 낙찰가의 90%입니다. 그죠? 대출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대출 낸 거에 금리를 곱하고요. 12달로 나누게 되면 25만 1,000원씩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를 냈겠죠? 취득세는 이게 아파트잖아요. 만약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었다고 하면 취득세가 4.6%일 때지만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주택이었기 때문에 취득세는 1.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얼마였다? 네, 낙찰가의 1.1%입니다. 이렇게. 그쵸? 시세 조사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얼마였죠? 월세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보증금이 얼마였죠? 보증금 500만원이었고요. 월세는 75만원이었습니다. 이게 7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정부청사 근처에 있기 때문에 75만 원을 받기에도 충분한 수요였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정부청사가 직원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옆에 있었으면 75만 원 월세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앙공무원이기 때문에 75만 원의 월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요는 정부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금이 얼마일까요? 투자금과 월 수익을 보면 되겠죠? 월 수익 이렇게 볼게요.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낙찰가에 빼기 대출이 그죠? 더하기 취득세 빼기 보증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 투자하셨나요? 432만 원 정도 투자하셨네요. 그러면 월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월 수익 대출이자를 빼야겠죠? 어디서요? 월세에서 대출이자를 빼보겠습니다. 대출이자를 빼면 49만 8천 원. 어때요? 400만 원 투자해서 49만 8천 원입니다. 수익률 장난 아니죠?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2달을 곱하고요. 여기다 나누기 얼마? 내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138%입니다. 수익률이 138%. 사실 이거 거짓말 같은 숫자죠. 네. 여기서 저희 회원님이 제일 잘한 건 뭘까요? 신탁대출로 90% 대출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진짜 조금 묶였고요. 거기에 보증금을 얼마를 받았죠? 500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투자금이 44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월 수익은 49만 8천 원. 물론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으셔서 월 300, 월 500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이런 다가구주택 낙찰 받으셔서 월세 받아도 좋습니다. 그럼 이게 팔릴까요에 대한 질문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팔릴까요? 팔릴 것 같습니까? 안 팔릴 것 같습니까? 이거 감정 가격이 얼마였어요? 1억 2,700이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도 1억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은 8,400에 낙찰받았습니다. 네, 물론 싸게 낙찰받은 것도 좋고요. 네,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더 잘 팔립니다. 네, 맞아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으면 더 잘 팔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저희 회원님이 여기서 그쳤냐?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33M2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33M2 한번 보러 갈까요? 저희 회원님이 33M2에 등록했습니다. 보실게요. 저희 회원님이 등록한 게 이겁니다. 저희 회원이 낙찰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저희 회원님이 한 게 뭐 있을까요? 침대는 원래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 TV 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침구류 좀 사셨고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그릇 사셨고요. 그 다음에 밤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 오셨고, 그 다음에 냉장고는 원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죠. 기본 옵션.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러까지 있는 아주 좋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저희 회원님이 이 노트북은 저희 회원님 노트북. 그 다음에 스탠드는 감성 스탠드 2개 사셨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디퓨저까지 사시고 곽티슈 놓고, 그 다음에 상단에 전자레인지는 저희 회원님이 사신 거고요. 쿠팡에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안에 33M2를 돌렸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원래는 75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33M2를 돌리게 되면 저희 회원님이 일주일에 얼마인가요?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만원에 4주를 풀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32만원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되면 128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33M2라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입출 관리 문제 없고요. 여기 방 청소하시는데 사람을 구하면 한번 청소하실 때마다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주시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걸 75만원의 월세를 받을래 33M2를 돌려서 약 130만원의 월세를 받을래 에 대한 선택에서 저희 회원님은 130만원 월세를 선택하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33M2를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물론 33M2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단기 임대라고 하면 여기를 꼭 묵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단기 임대가 잘 나갈 텐데 정부청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세종시에는 호텔이 많이 부족해요. 호텔이 부족한데 이렇게 33M2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만약에 출장이 있거나 아니면 국감기관에 대한 피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단기 숙박이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 맞춰진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호텔 같은 경우에 하룻밤 묵는데 뭐 7만원, 8만원, 9만원 이 정도 하거든요. 8만원짜리 방을 일주일 묵으면 약 50만원 정도 되니까 호텔에서 묵을래 아니면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묵을래에 대한 선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선택받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서 저희 회원님은 수익률을 높였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볼까요? 원래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7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33M2를 돌렸기 때문에 보증금은 없겠죠. 월세는 12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금은 930만원이 되고요. 월 수익은 100만원이 됩니다. 어때요? 이 수익이 나을까요? 전 수익이 나을까요? 전에 안정적인 75만원의 월세를 받는 게 나을까요? 33M2를 통해서 128만원의 월세를 받는 게 나을까요? 네. 이건 선택사항이긴 하겠지만 33M2 선택하는 이유가 어때요? 저희 회원님이 이거 낙찰받을 때 어떤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낙찰받았을까요?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면 세종시에 출장 나온 피감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님이 지금 세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약률이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33m로 등록해 놓게 되면 네 분명히 풀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회원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전에도 똑같은 걸 하나 더 하셨거든요. 네, 똑같이 하나를 더 하셨으니까 지금도 자신있게 이런 투자를 하셨을 텐데 전에 어디를 하셨냐? 여기 보시면 저희 회원님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저희 회원님이 아이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또 다른 33M2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요거는 천안역에 똑같은 상황에 낙찰을 하나 더 받으셨어요. 이게 먼저였고요. 지금 세종시께 나중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원님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이렇게 심그룹 세팅하셨고요. 이 조명, 감성 조명, 이거 스탠딩 조명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천안역 옆에 있는 뷰가 좋은 데인데 더 이상 한 게 없습니다. 주방, 욕실도 그대로 쓰고요. 냉장고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요거 테이블 사셨습니다. 요거 쿠팡에서 가장 저렴한 테이블, 2인용 테이블 사셨고요. 그 다음에 TV는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커피포트하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요거 두 개는 회원님이 사셨어요. 다이소에서 그릇 정도 사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으시고 지금까지 세팅한 지 꽤 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풀방이셨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5만원 주에 25만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4주로 환산하게 되면 1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33m로 돌리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 시세를 보면 천안역 근처에 이런 도생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45만원, 50만원 받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2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회원님이 낙찰받고 이거 33m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임대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나간 임대가 2달인가 연속으로 계속 갱신 계약했고요. 그 다음부터도 지금도 계약이 계속 되고 있고요. 저희 낙찰받은 회원님이 이런 경험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네, 세종시에서도 똑같은 33m를 돌렸는데 천안역과 세종시의 차이점, 천안역보다는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33m가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수익률도 높고 네, 이렇게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저희 회원님 자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회원님의 명도 나와 있죠. 이렇게 자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인이라는 회원님 성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프로필만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남자입니다.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실까요? 나이 50대 후반입니다. 네, 50대 후반의 남자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회원님 50대 후반 남성 회원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했다. 어때요? 되게 괜찮은 수익 구조 같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진짜 괜찮은 투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회원님이 낙찰받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해서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낙찰받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뭐 쿠팡에서 물건 사시고요, 당근에서도 사시고 저렴한 물건, 가성비 높은 물건으로 세팅해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33m가 다 된다기보다는 똑같습니다. 제가 다 하고 상가 말했던 것처럼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어떤 임차인들이 내가 산 부동산에 거주할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물론 서울같이 지하철 출구 근처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사셔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지방으로 오면 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지방마다의 특수성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천안역이나 기차역,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큰 직장이 있는 옆에 있는 도생을 낙찰받게 되면 어떨까요? 수익률이 괜찮아지겠죠. 물론 이렇게 월세 받는 부동산을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잘 팔릴까요? 싸게 낙찰받고 수익률을 좋게 제가 세팅한다면 당연히 팔릴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는 어떨까요? 여기 9,500 팔린 것도 있고 1억 1,000에 팔린 것도 있고 1억 2,800에 매매한 것도 있지만 요거는 지금 수익률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얼마의 수익률로 이거를 낙찰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 주신 것 중에 다가구 취득 후에 도생 취득 좋습니다. 맞아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에서 살게 되면 취득세가 8%가 넘어버리니까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첫 번째 주택 아니면 두 번째 주택을 다가구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다가구를 또 받으면 3주택인가요?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 2억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주택수에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다가구, 이런 도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질문 중에 하나가 지방에 수요가 많을까요? 네,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무원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여기 뭐가 있나요? 국토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그다음 환경부, 이런 모든 중앙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계속 머물기 때문에 수요는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에 어떻게 투자하냐가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더 내려온다고 하고요.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종시는 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만 주택수로 잡히고 보유세나 양도세는 주택수로 잡히지 않나요?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취득세로 포함되지 않고요. 보유세나 양도세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만 안 냅니다. 1주택일 경우에만 양도세를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는 내야만 합니다. 네. 1주택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한해서는 안 낼 수 있지만 양도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뭐 갭투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갭투자한 아파트를 사고 팔 때도 양도세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가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해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울에 큰 아파트 하나 갖고 있거나 뭐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대상이 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번외를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네, 종합부동산세를 내진 않고요. 이렇게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세와 관계없이 1.2%를 낼 테니까 투자할 만 하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뭐 맨날 이제 비싼 거 아니면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걸 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것들을 투자하셔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양받는 것보다 경매로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분양받을 때는 이렇게 대출을 80%, 90%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1억 2천에 분양받을 때 나는 경매로 8천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물건을 사실 때는 좋은 물건을 낙찰받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아파트는 입지와 관계없이 잘 사고 팔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가나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입지 하지만 그 입지는 결국 임차 수요가 많은 곳이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방송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야 될 시간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 도생 추천, 비추천. 네, 요거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의 탄생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생. 세종시가 어떻게 탄생했나. 네. 세종시의 탄생은 네, 정부청사를 기준으로 탄생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부청사가 이렇게 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행복도시라고 해서
지금 동그랗게 개발하고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 5생활권과 6생활권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청사가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에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호수공원을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청사를 끼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는 다 투자하실 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세종시의 탄생이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정부청사의 이동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정부청사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도담동 좋습니다. 종촌동 좋고요. 다정동, 세롬동 좋습니다. 나성동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생활권이 남쪽에 이렇게 세종시청 상권이 있는데요. 세종시청 상권이 좋을까요?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좋을까요?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좋냐를 말씀드리는 거지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세종시청 상권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청사 상권하고는 비할 바가 없죠. 예, 정부청사에 대한 상권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앙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상권보다는 중앙정부청사 상권이 훨씬 하기 좋다. 크기로 봤을 때도 못해도 20배 이상 차이 나는 크기입니다. 세종시청은 이렇게 밑에 상단이 되게 조그만하고요. 세종시청은 요만합니다. 세종시청은 요만하고요. 정부청사는 얼마나 할까요? 정부청사는 파워가 이만합니다. 그죠?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한다 하시더라도 중앙정부청사에 있는 상권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앙정부청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좋다. 제가 다음 시간에 세종시 상권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공실률이 제일 높고 상가의 무덤이라고 하는 세종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쁜 기사들이 많이 있지만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보면 어딘가는 좋고 어딘가는 나쁠 테니까 좋은 지역을 선점하신다고 하거나 경매로 싸게 낚시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통해서 낚시를 받게 되면 당연히 유의할 테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세종시 상권 분석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공주시도 관광 목적의 3, 4인수나 에어비앤비가 가능할까요? 다세대로 낙찰 받고 가능합니다. 네,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네, 신관동이라는 지역이 가장 좋거든요. 네, 신관동 위주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입지가 먼저니까요. 네,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시는 게 1번입니다. 네. 오늘 보신 세종시 도생 경매 물건 어떠셨나요? 실투자금은 900만원대로 매달 100만원의 수익을 만드는 것이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실행력의 결과입니다. 아파트 경매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이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까다로운 시기일수록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소액 단타와 수익형 경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액 아파트 단타 경매반에서 제가 직접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바로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선정하고요. 오늘 보신 3312 세팅부터 낙찰 후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내는 단타 매도 전략까지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수익이 됩니다. 더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나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첫 번째 낙찰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